자, 초전도체 관련해서 오늘 또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좀 힘이 드네요. 왜냐면 계속 이 초전도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녁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굉장히 쇼킹한 이 LK99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계속 쉬지 않고 영상을 찍고 쉬지 않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벽에 나올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번역을 다 돌려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 뭐 중국에서도 나오고 뭐 미국에서 나오고 영국에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는 어제 저녁에 그 브라이언 왕이라고 그 중국에서 이제 하나 논문이 나왔어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 거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아와다 박사가 얘기했었던 그 초전도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못지않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줬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청교수, 북경과기대 청교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뭐 청교수다, 뭐 챙교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청교수의 어떤 연구 결과를 지금 브라이언 왕이 이 내용을 논문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결론부터 보여드리면, 그 논문의 일부분을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원래 중국어로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번역을 이제 돌려놓은 내용이고, 그 청교수 얘기는 LK99은 진짜다. 자기 통계 데이터 이론상 LK99이 진짜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초전도성의 전류가 굉장히 약하고 자성과 전기 저항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 교수가 이미 중국 과학계 거물들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제보를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지금 LK99이 맞다 아니다 지금 서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검증위에서 초전도체의 일부만 이제 샘플을 검증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초전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검증위도 굉장히 문제인 게, 검증위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기자가 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기사화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검증위에서 원래 3주 정도, 빠르면 3주 걸린다고 했어요. 빠르면. 그죠? 근데 어떻게 4일 만에 이 결과값이 나온 건지,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살펴보면, 뭐 어제 뉴스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일부 제작했다. 연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전도성이 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니까 혼란만 가중시키는 거죠. 혼란만. 그죠?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만 시장에다가 가중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검증위에서 우리나라 과학계와 검증위를 차렸을 때 결론까지 빠르면 3주 정도 소요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그 3주 걸린다고 했었던 그 내용에 한국초전도학회, 그죠? 초전도저온학회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일 만에 이런 결과값을 기사화시켜서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원래 황산납 자체를 못 구해가지고 샘플 합성조차 못했다, 이런 얘기가 3일 전에 들려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겨우겨우 확보를 했거든요. 그죠? 확보한 지 하루 만에 뭔가 그 내용이 나왔다? 좀 이상한 거죠. 3주나 걸린다고 했는데. 그죠? 초전도체 특성을 확인하는데 약 열흘이 걸린다, 샘플 제작 이후에. 그죠? 특성을 모두 다 체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화시켜서 내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 영상에다 댓글에다가 그래요. 끝났다. 검증해서 검증 끝났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으면은 검증해서 우리 이제 연구 마쳤다, 초전도체 아니다, 결론 냈겠죠. 근데 현재까지 이런 표현을 했었고, 아직도 검증에서는 이 샘플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1? 아니요, 100분의 1도 검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왜 기사화서 쓰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경과기대 이제 청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랫동안 이 LK99 연구에서 연구 논문까지 이제 억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 논문이 공개가 됐는데 이 논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지금 시간이 이제 토요일 오후 2시 20분이거든요. 저에게 좀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슈를 찾아보고 번역 돌리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시면 제가 발빠르게 신속한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드린다는 그 말을 드리면서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시고 댓글까지.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발전해 볼 수 있는 시간들,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 주식에너지 채널이 이제 시사 뉴스 주식 채널 유튜브 부분에 2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모두 우리 에너지 구독자분들, 가족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베이징 대학교 챙 교수, 북경 과기대 챙 교수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LK99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자, 지금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우리는 새로운 물질의 전자구조가 LK99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LK99이 평평한 밴드 조건에서 RT, 초전도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초전도성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어떤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인계 온도를 갖는 전형적인 초전도체는 수백 가지 이상이 발견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초전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첸 교수도, 그죠? 첸 교수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는데 수백 가지 이상의 어떤 물질들을 발견했지만 LK99 같은 이 물질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LK99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밴드 구조 특성과 초전도 온도가 유사한 순금속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K99이 진짜다. 내 통계 데이터 이론은 LK99이 진짜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초전도 전류는 약하다. 그래서 이 기사의 출처는 일단 브라이언 왕이고 지금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 과학, 그죠? 트렌드 저널을 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 이거는 조금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조금 의미심장하긴 하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이 안에는 뭐 호재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구리 핵심 전략 광물 등재가 됐고요. 근데 이 구리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랑도 좀 관련이 있겠죠? 그죠? 2차 전지랑도 좀 관련이 있고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더 뭐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만약 이게 맞다면 구리로 도핑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양자기술 급히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 원래 양자기술은 중국의 기술 수출 금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르곤 부국장. 아르곤은 이제 세계 최대의 연구소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에 있는데 부국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초전도체 전문가로 교체됐다. 그래서 뭐 초전도체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초전도체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광물 분야의 과학자, 여러분들. 광물. 그죠? 신소재나 광물 분야의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 시기에 아르곤의 부국장으로 과학 연구 관련된 담당자로 임명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짜맞춰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100% 이 사람이 뭐 초전도체 때문에 임명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이 타이밍에 뭔가 초전도체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광물 분야의 최고 과학자를 부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트위터에 가보시면 8월 18일경에 신 존스 재료과학자, 그죠? 재료과학자로 되는데 광물과학자, 여러분들. 광물과학자를 임원으로, 그죠? 부국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과학 전략을 이끌도록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공지가 되어 있고요. 바로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어떻게 또 이력을 구해왔어요, 여러분들. 자, 이 신 존스, 그죠? 리차드 존스인가? 아무튼 이 존스 이분을
자, 부국장이죠. 아르곤의 부국장. 이력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요 이력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머티리얼즈. 그죠? 머티리얼즈, 광물, 재료. 광물과 재료 쪽에 과학자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했던 이런 이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광물 쪽에 신소재, 광물, 재료 이런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부국장 쪽, 이 사이언스 과학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부국장의 그 위치가 초전도체랑 관련성 있는 인물이 그래도 앉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도 긴급하게 갑자기 앉혔어요. 그 자리에. 긴급하게. 8월 18일 날. 그죠?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볼 수 있겠죠? 지금 시기적으로 초전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현탁 교수가 아르곤 쪽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아르곤에서 이런 식의 어떤 관련 인물을 취임을 시킨다는 거는 의미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호재로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네이처에서 황화구리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이렇게 자수정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구리라는 어떤 이 물질 자체가 초전도체와 어떤 연관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는 그 물질 안에서 충분히 초전도성이 꼭 필요한 레시피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연 독일 연구진들이 황화구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량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진짜 황화구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LK99의 순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돌덩이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처럼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구진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나라 연구 논문에는 황화구리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어요. 특정 온도에서 황화구리가 저항을 낮춘다, 뭐 이런 내용도 다 담겨 있었고요. 우리나라 논문 자체에 다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김현탁 교수라든지 이석배 교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모르진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시료 자체를 제조를 잘못하게 됐을 때 실패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독일에서 샘플을 합성을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샘플 합성해가지고 그 시료 만든 거를 갖다가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이 샘플 합성 20년 동안 1000번도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 1000번도 넘게. 그죠? 돌을 계속 20년 동안 이 LK99에 구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초전도체 물질이 굉장히 민감한 어떤 그 물질 배합들, 그죠? 이 초전도체라는 LK99 물질 안에 이 물질 배합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 때 초전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민감하다고 봐요. 그죠? 불량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과거에 이 고려청자를 비줄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이차전지에서 양극재 기술력 있죠, 여러분들. 이 양극재 기술력을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따라할 수 있을까요? 못 따라해요. 설계도가 있어도 지금 못 따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극재 지금 탑을 먹은 거예요. 양극재의 품질이 우리나라 품질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죠? 초전도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는 초전도체의 무조건적인 찬양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어놓고 보고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둘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됐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맞았으면 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지. 아시아 국가에서. 그럼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너네가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기 때문에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긍정적인 기사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없는 내용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져왔던 중국 그 논문도 실제 중국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어제. 그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도 한국에서 실제로 나왔었던 논문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이 아하나 박사의 인터뷰 논문에 대한 어떤 이 PPT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인도에서도 지금 실험을 수차례 했어요, 여러분들. 수차례 해가지고 이 논문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8월 17일경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뭐 이 내용에서도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리 꺼놓고 여기에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 그죠? 콘클루딩 리마크 해가지고 끝맺음 하겠다. 그래서 이 논문의 끝맺음에 5개의 내용이 있었고, 이 5개의 내용 중에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4번째와 5번째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좀 이따 번역본 보여드리겠지만, FC랑 GCF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했다? 초전도체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3번 내용은 이제 황화구리에 대한 내용인데, 황화구리에서 초전도성이 나오는 게 있다. 저항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독일에서도 이 내용을 주장하면서 황화구리 제거시켜버리고 초전도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고요. 중국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그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전도체에서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들,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네이처에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와나 박사도 던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넌 슈퍼컨덕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초전도체가 아닌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100%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첫 번째부터 5번째 그 번역본이 이 내용이고,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FC와 GCF 자화 측정의 분기점은 초전도성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비초전도성에 대해서 100% 확신하려면 추가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독일에서도 그렇고 네이처지에 이제 실린 학술지, 이런 독일의 연구자들의 어떤 결과들, 뭐 이런 내용들, 부정적인 의견들이 시장에서 심어지고는 있지만 반대로 초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러시아, 스웨덴,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들? 중국, 인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국가들은 초전도성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얘네들이 연구를 더 많이 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샘플 합성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한 번밖에 안 해놓고 이 샘플을 한 번 합성한 다음에 그 다음 연구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CU2S. 황화구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죠. 제거해서 단결적 만들어서 연구 한 번 더 한 거. 총 2번의 연구를 했고 샘플 합성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번밖에 안 한 샘플에서 시료가 잘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샘플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점인 거죠. 오히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죠?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지금 결론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검증위에서 뭐 초전도체 아닌 것 같다, 일부 제작해봤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테스트 과정에 있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이거를 검증해본 곳일수록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지금까지 인도가 가장 많이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인도의 얘기가 좀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하나 박사님이 Still there is hope. 여전히 희망은 있다. Thank you. 고맙다.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 주말에 나왔었던 내용들 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제가 뭐 초전도체 관련주를 들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맞다면 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조작이라든지 관련주에 대해서 들고 있는 게 없고요. 그죠? 이런 한 푼도 세력들한테 받은 돈이 없어요. 다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뇌피셜이나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악재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순화를 시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전도체가 맞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초전도체 관련해서 발빠르게 신속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가 금 주말 사이에 밤 사이에 나온 이슈들을 싹 다 정리해서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기사를 따서, 번역이 된 기사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앤드류 맥칼립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퀀텀 락킹 그리고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올려서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와나 박사가 초전도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했었던 논문의 일부분의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악재성 내용들도 보내드리고 있고 호재성 내용들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발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전도체 테마가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팀, 사람, 연구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이 시장에서 계속 공존해요. 그죠? 그러면 긍정적인 내용이 세질 때는 관련주가 올라가겠죠. 부정적인 내용이 세질 때는 관련주는 떨어집니다. 최근에 부정적인 내용들, 이 네이처의 힘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관련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분위기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기사 하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주를 사야 합니까, 대표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저는 매수하는 걸 권장하지 않아요. 권장하지 않고 다만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전도체로 돈을 버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 긍정과 부정에 대한 어떤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국내 언론사에서 보도되기 전에 긍정 이슈를 해외에서 나온 내용을 빠르게 먼저 번역을 돌려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서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우리가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악재적인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악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매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관련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려면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해외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로바로 번역하고 트위터까지 전부 다 뒤져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국내 언론사보다 더 빠르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시고 호재가 맞는지 악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과거에는 신성 데이터테크, 파워로직스, 지분 관련주를 이전에 추천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죠?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부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심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을 때 초전도체 관련주 누가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설명드리면 저는 기술 관련주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분위기, 결론이 나기 전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심어졌을 때는 기술 관련주가 좀 올라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기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해줘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서 제가 8월 16일날 올려드렸던 호재 내용에도 국회 하태경 의원이 초전도체 지원을 언급했다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술주들이 이랬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악재성 기사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신성이나 파워로직스보다는 얘네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료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옆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에 한 분 한 분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 안전하게 초전도체 관련해서 호재와 악재 정보를 빠르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초전도체 기술 관련주, 우리가 진짜 기술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총 4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시장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진짜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혜주를 선별해서 제가 총 4종목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입장하신 분들께 전부 다 이런 정보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한테 대표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옵니다. 저는 입장을 못했어요.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문자가 하루에 50건, 60건씩 오다 보니까 한 건, 두 건씩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신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갔어요. 여러분들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목소리가 어제 영상을 좀 무리해서 찍었더니 많이 쉬었고 제가 목 관리를 좀 한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 그래도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짧게라도.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힘을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 좋은 컨텐츠와 신속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